AI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지 AI가 만능은 아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더불어 학습하고 더불어 교육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한계도 바뀌어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에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인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AI라는 것이 정말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데요. AI가 교실로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은 더 똑똑해질까요? 아니면 더 게을러질까요?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로 바뀌게 될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AI 시대 교육의 본질적 변화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덕훈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성동신대학교 교수, 캐리스 원장, EBS 사장,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제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47년 ICT를 교육에 접목시켜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평생을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을 좀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I라는 게 만능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지금은 AI를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학생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학부모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AI가 선생님 그 능력을 뛰어넘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교육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이 AI를 이용하면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해 준다든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리키고 지도해주는 그 안내자, 촉진자, 우리가 일명 퍼실리테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육의 보조자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선생님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학업 어떤 진행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AI는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서로 선생님이 융합적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지 AI가 만능은 아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그 교사의 역할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제 예를 들어서 AI가 어떤 것을 자료를 제공해 줄 때 이제 선생님이 AI가 제공해 준 자료와 선생님이 파악한 자료를 통해서 아, 내가 아이를 이렇게 지도해야겠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이의 선행학습 그런 내용까지 다 판단. 아, 얘는 지금 단계에서는 학습을 빨리 진행시키면 안 되겠구나.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끔 해야겠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교사를 도와줘서 학습을 촉진해주고 조언해주고 일종의 이제 튜터링을 할 수 있고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본 경우가 있는데 교사가 가르칠 때 지능형 로봇이 교실을 다니면서 학생이 질문하면은 선생님 대신에 로봇이 답변을 해준다든가 퍼실리테이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습을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높이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1대1 맞춤형 교육.
근데 이제 AI가 발전할수록 윤리나 인성, 교육 격차 같은 문제가 걱정되기도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I는 테크놀로지고 네.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는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도덕 윤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AI를 활용할 때 사람이 얼마나 도덕 윤리성을 내 스스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AI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AI를 나쁘게 사용하면 얼없이 나빠지는 거고, AI를 좋은 각도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AI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걸 학생들에게 좋은 각도에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어떤 촉진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나쁜 각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 윤리적인 면을 AI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은 AI가 잘못된 인풋에 의해서 잘못된 아웃풋을 줄 수는 있어도 네.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잘 정제해서 활용하느냐는 인간의 몫이에요. AI는 도구다. 내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네. 결과는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교사의 책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AI와 함께하는 교육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제언을 주신다면? 이 지금 AI라는 게 크게 보면 사회 문화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예.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포지티브 규정을 만들 거냐, 네거티브 규정을 만들 거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큰 세상 속에서는 지금 뭐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새로운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정부가 하나의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은 많은 영역에서 많은 기업이나 많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까지 AI 이전 시대는 공급자가 중심이 됐어요. 예, 예? 맞아요. 보세요. 우리 모든 게 수요자, 소비자 중심이잖아요. 교육은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교육에서 학생 중심으로 가는다는 거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동반자 입장에서 배우고 학습하는, 선생님과 학생이 더불어 학습하고 더불어 교육하는 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한계도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첨부한다면은, 이 AI 시대는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공과 민간의 협력도 해야 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도 협력을 해야 되고, 모든 건 콜라보레이션이 같이 돼야 돼요. 소통을 전제로 모든 걸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신 더 에듀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마음에 저 스스로 다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AI, AX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구로 생각해야지 기술이 만능은 아니라는 걸 전제해야 돼.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철학을 담보로 교육을 한다면은 네. 이게 저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것이다.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곽덕훈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AI 시대 교육의 미래가 학생들의 삶과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의 길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